자,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경영자 측면, 소비자 측면, 이제 음식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메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적인 측면에서, 색깔. 어떤 부분들, 관심 있고 식욕을 자극하는 색깔.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 뭐예요? 그냥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일단 먹는 색깔에서 본다면, 고기 익은 색깔. 왜 고기 익은 색깔들을 좋아한다? 인간이 구석기 시대 때부터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서, 고기 익은 색깔. 또 그 다음에 어떤 색깔? 빨간색. 빨간색을 왜 좋아할까요? 에너지가 많다는 거. 어떤 에너지? 태양의 에너지가 많아요. 과일들, 사과 같은 거 잘 익으면 감 같은 거 빨갛게 익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당도가 높다. 당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만큼 적게 먹어도 에너지를 많이 섭취할 수가 있다. 과거에는 어떤 현상? 사냥도 해야 되고 또 못 먹을 때는 막 굶어야 되고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에너지를 저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생고기 같은 경우도 빨간색이지만 익혀서 먹어야 어떤 현상? 익혀서 먹으면 소화가 잘 돼요. 그로 인해서 그 소화된 영양분이 어디로 간다? 뇌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뇌가 발달하면서 익혀서 먹으면서 뇌가 발달하면서 점점 발전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 자체에서 측면을 볼 때 식욕을 자극할 수 있는, 촉진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거. 음식의 측면에서 메뉴를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색, 문제가 있는 색, 어떤 색이 있을까요? 독버섯 같은 거, 보라색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인간이 먹었을 때 기본적으로 과거에 먹고 그 독으로 인해서 사망한다든지 아픔을,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인간은 본연적으로 그런 색깔들을 좀 싫어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음식을 만들 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질감. 고기의 질감이나 아니면 쫀득쫀득한 느낌. 그 다음에 야채의 싱싱한 느낌. 야채 같은 경우도 풀 죽은 거 있잖아요. 말라서, 건조해서. 그러면 푸르탱탱하면서 시드른 거, 이런 것들은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 고객에 자극을 주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농도, 점도, 밀도. 이런 것들은 어떤 현상? 우유 같은 경우 여러분들 많이 드실 텐데, 우유를 먹더라도 어떤 현상? 우유에 뭐가 들어가 있다? 본래 고유한 맛이 있고, 이걸 다시 말렸다가 분유를 섞어서 만든 거라든지, 아니면 물을 타서 만들어서 싱겁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양하게 선호하는 맛이 틀리니까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커피숍 같은 경우도 우리의 커피숍은 어떻게 한다? 좀 더 극하게 진하게 나가는 커피. 같은 아메리카노라도 어떻다? 외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메리카노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메리카노의 농도는 틀리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의 맛. 짠맛, 매운맛, 싱거운 맛, 그리고 자극적인 맛,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맛, 단맛, 짠맛, 그 다음에 이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러한 간들을 잘 조절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지역에 따라서 좀 틀리겠죠. 어느 지역, 경상도 같은 경우, 과거에 땀을 많이 흘리고 농사를 많이 짓는 쪽 같은 경우에는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맵고 짠 음식 종류. 그런데 서울 쪽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균형 잡힌 맛, 단맛도 조금 나면서 짠맛도 약간 나면서 매운맛도 약간 있는데 아주 맵거나 아주 싱겁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골고루 조화로운 맛, 평균적인 맛, 이런 것들을 내놨을 때, 여러 사람이 먹었을 때
맛있다고 생각하고 그 음식들이 경상도나 전라도 쪽으로 갔을 때 또 맛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거. 자, 이런 것들 좀 알아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차가운 거는 차갑게 음식 자체에서 서빙할 때, 자, 예를 들자면은 아주 시원하게 나가야 될 것에 밍밍하게 나간다든지, 자, 맥주 같은 경우 아주 시원할수록 맛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미지근한 맥주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꿔 주세요 하든지 아니면 못 먹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국 같은 것도, 자, 막말로 삼계탕 같은 경우 펄펄 끓고 뜨뜻하게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밋밋하다든지 이러면 온도가 적온이 안 됐을 경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이 있다 없다 있다. 자, 음식 자체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고객에게 제공할 때 어떤 형태로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제시할 수 있도록 또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본다면 또 말해야지 조화롭게 나가야 되는 거. 자, 보통 보면 수육이나 이런 거 보면 꼭 빠지지 않는 게 뭐다? 새우젓갈. 자, 왜 그렇나요? 음식에 궁합이 맞기 때문에 소화를 촉진시켜 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육회 같은 경우 반드시 뭐가 나가나요? 반드시 배하고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자, 이런 것들, 자, 각종 소스나 이런 것들도 잘 활용이 될 수 있는지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 또 커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가요? 우유하고 또 잘 나갈 수 있도록,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자, 아시고, 자, 이제 여러 가지 조건, 세 가지. 어떤 조건? 자, 경영자 조건, 소비자 조건, 음식 자체에 대한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메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메뉴란 식사 서비스하는 식당에서 상품 자체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가치 정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자, 일단 레스토랑 자체에서는, 자, 사람들이 와서 에너지를 보충하고 쉬었다가 갈 수가 있는 그러한 공간이다. 그러한 의미가 있다. 레스토랑 이름 자체가. 자, 레스토랑 뭐예요? 자, 쉰다는 개념이잖아요. 쉬면서 뭘 한다? 에너지를 보충하는 거. 에너지 보충은 뭐예요? 먹어야만이 에너지가 보충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한 개념이다. 자, 그래서, 자, 상품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가치를 어떻게 그 상품을 올리느냐, 이런 부분이, 주 관점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뭐다? 얼굴이다. 레스토랑의 얼굴이다. 자, 그리고 판촉을 하기 위한 도구도 될 수가 있다는 거. 자, 얼굴이지만 이제 도구도 된다는 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훌륭한 도구가 되겠죠. 자, 복집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다 조리를 하더라도 이제 볶음대기 같은 경우 그걸 가지고 튀김을 만든다든지 무침을 만들어서 술안주라든지 아니면 다른 메뉴로 또 재창조가 되겠죠. 그죠? 또 다른 얼굴, 또 다른 판매 도구가 될 수 있는, 자, 판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메뉴가 된다는 거. 자, 어떤 집 같은 경우에 오히려, 자, 막걸리집인데 막걸리보다 뭐가 좋다? 안주가 좋다. 자, 어디에 전주에 가면은, 자, 그런 집들 있잖아요. 막걸리를 시키면 안주가 한 50가지, 60가지가 나온다. 한 병 하면 20가지, 두 병 하면 40가지, 세 병 하면 60가지. 이해가 되시죠? 20개 주고, 또 20개 주고, 또 20개 주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자, 이런 주와 부가 틀린 거. 자, 어떤 집에 가면 고깃집인데, 스키다시가 나오는 게 고기보다 스키다시가 더 맛있다. 자, 이런 집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뭐다? 메뉴를 가지고 판매 촉진으로 만든 경우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최종 수익에 이르도록 만드는, 자, 그러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메뉴는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왜? 이 메뉴를 보고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자, 푸드코스도 얘기했듯이 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손님이 많이 오게 적게 오게
된다는 거, 판촉을 통해서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거, 우리 이미지를 좋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최종 수익에 어떻게 되나요?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다? 메뉴다. 그만큼 뭐다? 중요하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경영자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자, 경영에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 메뉴를 관리를 해야 된다. 자, 지금 같은 경우 가을이지만은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니까 겨울철에 필요한 메뉴들, 자, 이런 것들 식당 경영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자, 그리고 경쟁점이 있다면 이러한 경쟁점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판매를 해야 된다. 저 경쟁점과의 차이점, 우리가 저 경쟁점의 맛이나 양이나 아니면 서비스나 가격이나 이런 정책보다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원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자, 이런 걸 잘못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네. 자,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그러한 장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게 뭐다? 자, 그게 바로 원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자, 예를 들게요. 자, 커피가 있어요. 얼마 받아요? 5,000원을 받는다. 자, 그랬을 때 세일은 몇 종류가 있다? 두 가지 종류. 그로스 세일이 있고 넷 세일이 있습니다. 자, 그로스 세일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그로스 세일이라고, 넷 세일은 세금을 뺀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0% 빼면, 자, 4,500원이 뭐다? 우리가 벌어들이는 넷 세일이다. 자, 그랬을 때 우리의 원가는 어떻게 되는가? 자, 커피를 받는데 500원에 받는다. 지금 그러면 어떤 현상? 500원에 대해서 우리가 또 부가가치세를 낸다. 그러면 550원을 낸다. 그러면 550원이 원가가 되는 거예요. 자, 550원 빼기 뭐가 돼요? 나누기 4,500원 하면 비율이 10몇 프로 정도 나오겠죠. 그게 원가 비율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 또 뭐가 들어간다? 우리가 머그컵이 들어간다면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종이컵에다가 제공을 한다. 그럼 종이컵이 얼마? 150원이다. 뚜껑 30원, 뚜껑 50원. 그래서 합이 200원이다. 그러면 합이 750원이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750원을 가지고 재료비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F&B, 자, 아시겠죠? 푸드 앤 베브리지지만, 푸드 앤 페이퍼까지 종이 비용, 종이가 아니라, 이제, 종이컵 비용이죠. 그죠?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러한 것들을 파악해야만이 경영하는데, 충분히 가격을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경영자적인 입장에서는, 자, 최대한 식사 욕구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색깔적인 면이나 향기적인 측면이나, 자, 어떤 거, 우리가 길을 탁 지나가고 있는데 고기 굽는 냄새가 싹 들어온다. 닭갈비 굽는 냄새가 들어온다. 이랬을 때, 지나가면서 지금 당장은 안 먹더라도, 한번 먹어봐야지.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야만이 또 재방문이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다 먹고 나서의 마지막 서비스까지 잘해줄 때 손님들이, 다시 올 수 있는 그러한 재방문의 효과를 노릴 수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십시오. 이 메뉴의 특징, 자, 메뉴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경영 정책도 세우고 손님을 끌어당겨서 재방문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자, 원가를 파악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부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메뉴의 특징. 자, 메뉴의 특징에 대해서 꼭 알아두십시오.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공되는 유형에 따라서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자, 정식 자, 한 끼분 식사 전체를 나타냅니다. 자, 이것은 미각이나 영양, 분량, 균형 자, 이런 것들을 도모하는 식단이다. 자, 인간이 판단할 때 하루에 1800에서 2000 칼로리 정도가 소비가 되는데 그 정도의 열량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끼당 700 내지 800 칼로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분량은 어느 정도 작 같은 경우에는 한 4, 5개, 두부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모, 자, 단백질 같은 경우에 이제 그게 포함된다면 이제 계란 같은 경우 1개 정도, 밥 같은 경우 이제 뭐 1공기 정도, 야채 같은 자, 미네랄 같은 경우 이제 야채의 종류들 좀 비슷한 종류를 친다면 뭐 얇은 접시에 1접시 정도, 뭐 김치나 시금치나 자, 이런 것들, 나물이나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에 골고루, 들어가는 것들을, 뭐란다? 정식이라 한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 상품 수가 좀, 많긴 많지요. 그죠? 좀 조정하고, 또 그 다음에 가격 통제가 좀 쉽고, 왜? 오늘의 특별한 국은 뭐 미역국입니다. 내일은 뭐 동태국이 나올 수도 있고, 자기 상황에 따라서 조절이 좀 다양하죠. 근데 이거는 단점이 고객 취향에 따라서 반영하기는 어렵다. 가격 통제는 현 상황에 따라서 이제 조정하면 된다. 자,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정품의 특징. 자, 그 다음에 일품 요리, 알라카타라고 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전문점을 들 수가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뭐 청국장을 좋아한다, 순두부를 좋아한다, 자, 그 다음에 김치찌개를 좋아한다, 이럴 경우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죠? 대부분의 식당들이 자유로이,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뭐 복집, 돼지 갈비집,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품 요리, 자, 한 가지 품목의 요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고객들이 뭘 할 수 있다? 선호할 수가 있다. 나는 샤브샤브를 먹고 싶다. 나는 닭갈비를 먹고 싶다. 이렇게 해서 갈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자유로이 선택하지만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골고루 섭취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하는 사람이 좀 더 영양적인 측면이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기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자기가 잘 선택해서 가야 된다. 뭐 낙지 전문점 아니면 삼계탕 전문점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죠. 파스타, 비빔밥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자, 일품 요리 알라카타. 자, 그 다음에 데일리 스페셜 메뉴, 특별 메뉴, 자, 특선 요리, 특별 요리.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방장 추천 요리, 주방장이 어떻게 한다? 그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통영에 있는 통술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그날의 시세에 따라서 제공되는 그러한 메뉴들. 자, 이런 것들이 되고, 사입 스스로 이제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뭐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뭐 남산 송이, 자, 특별한 송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신선도가 아주 좋게 고객에게 매일매일 좀 다르게 제공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재료의 낭비가 적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고객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금방 제공해 준다는 거, 고객이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매출액 증가에 기여한다는 거. 자, SNS 같은 경우, 자, 오늘은 특별히 가을 전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맛있는 문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산송이가 들어왔습니다. 이걸로서 고객들이 작년에 못 먹었던 거 먹으러 가자. 아니면 땡긴다. 자, 과거의 맛을 생각해서 거기다가 버섯 향이 나는 송이 향이 나는 그러한 것을 먹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거. 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뷔페.
자, 음식 메뉴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뷔페 같은 경우에.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 뷔페, 그 다음에 뭐 고기 뷔페, 일식 서식 뷔페, 이런 건 아니지만 특별히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요즘 같은 경우 보면 뭐 중식 뷔페 해서 중화 요리만 합니다. 근데 뷔페 같은 경우에 제가 느낄 때는 좀 거의 다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자, 뭐, 금방금방 만들어내줘야 되는데, 짜장면이 풀어 터지가 있다든지, 떡볶이 뷔페인데, 뭔가 모르게, 좀 뷔페 같은 경우에 좀 음식이 계속 저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괜찮은 데도 있습니다만은, 좀 그런, 마음껏 먹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특색 있게 학생들을 위해서, 닭고기 뷔페, 닭집 뷔페, 그러면 이제 튀김닭이라든지 아니면 닭의 다른 부위라든지 뭐 이런 형태. 자, 이런 것들이 뭐 해산물만 가지고 뷔페를 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피자 뷔페, 피자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 뭐 미스터 피자 쭉 있지요, 그죠? 그런데 생각만큼 많이 못 먹게 되더라고요. 자, 이런 다양한 메뉴의 유형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유형들은 뭐가 있다? 특징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메뉴의 종류. 자, 간판 메뉴는 뭐예요? 간판을 가지고, 자, 차별화 또 개성화를 통해서 자기 점포만의 메뉴를 나타내는 그러한 메뉴들. 자, 뭐 테이크아웃 메뉴 같은 경우에 특별히 뭐 그걸 가지고 포장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요즘 많이 만들고 있죠. 자, 그냥 간판 메뉴는 이런 그대로, 자, 메인이 된다는 거. 자, 알아두시고. 자, 판촉 전략 메뉴. 자, 이런 것들은 판촉 전략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코스트를 저렴하게,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맛배기 냉면. 자, 다른 냉면보다 절반밖에 안 주지만 맛보기 냉면. 그럼 양이 적다는 거. 근데 뭐 금액은 얼마? 한 2,500원. 그럼 어때요, 손님들이? 아, 고기 먹고 나서 저는 맛배기 냉면을 주세요. 그냥 냉면 먹더라도 그냥 맛배기 냉면 2개. 자, 하나는 어떤 거? 물냉면. 하나는 비빔냉면. 내가 먹고 싶은 것으로 주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면 뭐 천냥 코너 있잖아요. 자, 다이소 기타 등등 천냥 코스 한때 유행했지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어때요? 1,000원짜리 있기는 있어요. 근데 다른 품목은 다양하게 있는데 다른 메뉴들은 다른 품목들은 얼마? 1,000원이 아니에요. 자, 1,000원 김밥, 옛날에 땡땡 김밥, 천국 김밥. 자, 김밥이 천국 가는지 우리가 김밥 먹고 천국을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김밥 천국은 어때요? 메뉴가 1,000원짜리. 원래 나올 때 1,000원이었어요. 메뉴. 보통 거는 1,000원이지만 어때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고추김밥, 참치김밥 다양하게 집어넣어서 가격이 2,000원, 3,000원 프리미엄 김밥에서 요즘 프리미엄 막 5,000원짜리 김밥까지 나올 수 있도록 뭐 돈가스 김밥. 자, 다양하게 출시가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뭐란다? 판촉 전략 메뉴, 일명 미끼 상품이라고 하죠. 자, 햄버거 가게 같은 데 가더라도 햄버거 얼마? 뭐 1,000원 옛날에. 자, 지금 뭐 1,300원, 1,500원 하더라도 이 햄버거는 어떻게 된다? 자, 미끼 상품이다. 들어가서 보면 물론 있습니다만은 다른 메뉴들 뭐 빅맥이나 더블 치즈 뭐 이런 프리미엄 해서 뭐 9,000 얼마 뭐 이런 것까지 뭐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러한 메뉴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런치타임 메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점심시간에만 한정해서 판매하는 거. 자, 회전율이 높고 고객 부담을 줄여주는 거. 자, 그 다음에 티타임 메뉴.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간식들. 아시겠죠? 그 스낵 타임. 뭐 스낵 메뉴. 이런 종류. 자, 그 다음에 계절 메뉴. 우리는 특별하게 요 여름철에만 하는 거. 겨울철에만 하는 거. 자, 겨울철에 많이 나오는 것들. 자, 추어탕 같은 경우 뭐 겨울에만 하고. 그 다음에 밀면 같은 경우 여름에만 하고. 자, 이런 메뉴가 있고 디너 메뉴. 자,
자, 일과 후에 하는 뭐 코스 메뉴, 그 다음에 뭐 브런치, 아침 시간대에 하는 브런치 메뉴. 자, 이런 식으로 뭐가 있다? 다양하게 메뉴의 종류들이 있다. 메뉴들의 그 종류에 따라서 시간대별이나 아니면 대상별로 한다든지 학생만을 위한 뭐 어린이 메뉴, 어린이 세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다? 다양한 메뉴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좀 쉬었다가 메뉴 기획과 가격 결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